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3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항상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민주당 문재명 세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중국이 싫어하는데 나토에 왜 갔느냐라고 따집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짓 선동을 합니다. 운동권 특유의 아주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공격이죠.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참석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외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사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국이 초청된 것은 사실은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죠. 이 유럽의 동맹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서로 연결해서 뭔가 범세계적인 대중, 대러시아 견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런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뭔가 우리가 유럽 사회의 어떤 저변에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이 유럽이라는 이 지역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한번 좀 볼까요? 자,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중심이기도 했죠. 물론 미국의 등장으로 세계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전통 유럽 강국들의 영향력은 국제사회 곳곳에 아직도 건재합니다. 네, 사실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유민주주의의 원조죠. 그리스, 페라클레스 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유, 인권, 박애, 평등 이런 개념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나왔죠. 또 자본주의의 원조입니다. 영국에서 비롯된 산업혁명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전통에서 나오는 유럽의 소프트 파워는 때때로 미국을 능가하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즉 국제사회 곳곳에서 취해지는 유럽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스탠다드, 뭔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나라와의 연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면에서도 여전히 건재하죠. 자, 영국과 프랑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핵 보유국이죠.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보조를 맞춰서 뭔가 중국에 대항하는 항해의 자유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 남중국해까지 항모 전단을 보내서 뭔가 중국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EU, 이 유럽이란 나라가 먼 곳이냐? 아니죠. 자, EU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보다도 더 큰 시장입니다. GDP 규모가 약 17조 달러 되는데 EU 전체로 따지면 중국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자, 무역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이 5개국이 세계 10대 수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무역액 합계는 중국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처럼 가져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점점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올해 그 중국 성장률 예상치가 4.6%대 수준인데 지금 근래 몇십 년 만에 아주 최저 수준입니다. 자, 중국의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중국의 기조가 점점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 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갈 수 없는데,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 비중을 보면 지금 중국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15%, 유럽은 9.9%, 약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이더라도 유럽 시장으로의 뭔가 진출, 그 교역 확대를 더 높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보 외교 면에 있어서나 앞으로 경제 협력 면에 있어서나 이 유럽과의 관계는 정말 더 중요한 이런 몫이 될 텐데,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정말 참석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글로벌 중추국 한국과 윤 정부 외교라는 제목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한 나라의 위기는 다른 나라, 심지어 전 세계의 위기가 된다. 어느 나라도 혼자 이런 복합적 위협들에 대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함께 맞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도 이런 믿음과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가치와 규범의 연대라는 이런 모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이런 국가들과 범세계적으로 연대하겠다라는 게 이 윤 정부 외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49년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탈냉전 이후 새롭게 대두하는 신흥 안보 위협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직면해 왔다. 그리고 비동맹국과도 협력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나토의 파트너가 된 이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대테러, 화생방 등에서 협력해왔다. 2012년에는 나토와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한 최초의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가 됐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나토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의 상호 관계가 긴밀해지고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정상이 윤 대통령과 면담을 희망해 영국, 프랑스, 호주, 덴마크 등과 10여 개국과 회담했다. 이는 글로벌 어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 부산 엑스포 유치, 원전 에너지 등 현안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는 회담에서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프랑스와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파트너로서 협력을 다짐했다.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와의 회담에서는 원전, 방위산업,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양자 경제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아울러 신정부 들어 처음이자 거의 5년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북핵 공조를 강화키로 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파트너 정상과 회동해 영내는 물론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업 방안을 모색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정책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네, 이런 윤 정부의 안보 외교 방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민주당 모질이들 중국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뭔가 중국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 유럽 사회와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 일본과 아주
협력하고 동맹관계를 공고히 할 때 중국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지난 5년간 정말 중국에 설설 기다시피 했던 이 문재인 정부를 중국이 얼마나 우습게 대했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증명이 되죠. 감사합니다.